안녕하세요. 은퇴해서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머니 노혜분입니다. 지금 글로벌 화장품 시장 이미 한국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가만 아직 안 올랐습니다. 오늘은 지금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바로 K뷰티에 대해서 이게 단순하게 한류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K뷰티 산업이 왜 골드러시라고 하는지,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산업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K뷰티는 이제 더 이상 3세 시장이 아닙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치 시장에서 글로벌 핵심 카테고리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키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과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출, 소비, 유통 데이터 모두 구조적인 성장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업은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데 주가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시장은 이미 커졌는데 주식은 아직 싸다, 이 상태입니다. 그럼 실제로 주가는 왜 못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케이블 산업은 전형적인 선행지표와 후행지표의 괴리 구간입니다. 특히 그 업종 수익률은 코스피 대비 부진했고, 또 밸류에이션도 15.6배에서 11.9배까지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산업은 성장하는데 주가는 떨어진 상태, 바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왜 발생하는지 유통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통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울트라, 즉 K뷰티의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타겟은 상설 매장을 운영 중이고 세포라는 K뷰티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K뷰티가 없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브랜드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유통이 따라왔는데 지금은 유통이 먼저 자리를 깔아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은 유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럽에서는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스킨케어가 아니라 헤어, 향수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부트에는 그 매출이 5배가 성장을 했고, 아마존 EU는 탑 100 내에서 약 10에서 20%의 비중으로 한국 화장품을 차지하고 있죠. 이거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카테고리의 확장형 성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K뷰티는 스킨케어 하나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뷰티 전반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수출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더 강력합니다. 미국은 미국 수출의 성장률은 약 38%, 유럽은 58%, 샴푸는 181%, 다음에 향수는 117%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수출 데이터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중국 의존도가 줄고 있고 글로벌로 분산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건 리스크가 줄었다는 뜻이고 한 나라가 망해도 산업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배경에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습니다. 소비 구조 한번 볼게요. 자, 소비 구조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데 하나의 트렌드에서 다양한 브랜드로 전이되고 있고 단일 제품의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 믹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그 산업 구조에서 인디 브랜드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 이 브랜드만 썼다였는데 지금은 좋은 제품 여러 개 쓴다. 이 변화는 글로벌 기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음 볼게요. 글로벌 기업의 로레알의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로레알이 이 변화를 인정을 했습니다. 스킨케어 성장의 둔화의 원인으로 K뷰티와 인디 브랜드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K뷰티는 이제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구조를 바꾸는 힘입니다. 그러면 실제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장 점유율 한번 볼게요. 먼저 이미 주례하던 시장에서 울트라의 K뷰티 비중은 약 22%, 세포라의 K뷰티 비중은 11%, 다음에 부츠는 10%, 아마존은 15에서 19% 정도까지 이미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유행이 아니라 시장 장악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인데, 먼저 유통이 먼저 움직이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특히 중요한 건 이미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있죠. 리스크 한번 볼게요. 먼저 그 글로벌 기업이 이 KBT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로레알이나 대형사가 이 모방이나 인수의 가능성들도 또 있습니다. 다음에 유행의 트렌드가 변하는 건데, 트렌드 산업의 특성상 소비자 변화의 그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혁신이 없으면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인데, ODM의 그 의존 구조로 인해서 공급망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생산 집중도와 원가 변동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특히 유행 산업이라는 점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무너질 때도 빠른 산업일 수가 있죠.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KBT의 위치는 명확합니다. 산업이 초고속 성장의 초기에 들어가 있고, 주가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위치는 초기 플러스 저평가. 한 줄로 정리하면 산업은 이미 글로벌 표준을 따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따라오는 구조죠. 사실은 지난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화장품 주식이 성장을 하고 있고, 화장품 관련 ETF도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상승 초입에 좀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근무하는 곳이 종로상가인데, 종로상가 쪽에 보면 항상 그 CJ 올리브영에 가면 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엄청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들도 그 한국에 관광을 오고 난데, 그다음에 가장 많이 들리고 먼저 들리는 곳이 올리브영에서 기초 화장품이나 화장품주로 주로 구매를 하고 있죠. 이게 단순 트렌드가 아니라 산업을 완전히 바꾸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먼저 보면 기회가 보입니다. 특히 KBT는 지금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산업이고,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투자로 연결할지 같이 고민해보고,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라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회번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 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